안녕하세요. 마르쿠스 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네, 제가 이거 영상을 유튜브 업로드를 목적으로 영상을 찍는 게 정말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 요번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된 이제 근본적인 이유가 요번에 영재고 입시가 막 끝나고 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 영재고 입시 끝나면은 영재고 입시 실적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 왔던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러니까 뭐 실적을 얘기하는 게 목적이라보다는 다른 얘기를 하는 과정에 이제 뭐 요번 올해 몇 명 갖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요번에는 그런 얘기를 그런 거에 관련된 영상을 찍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번에 영재고 입시가 끝나고 나면서 졸업해서 가는 친구들도 많았고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신입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다시 다 이제 파악하고 뭐 어떤 그 앞으로 수업 관련된 그 계획이라 이런 거를 다 좀 준비를 하느라 거기다 이제 또 요즘 들어서 과학고 준비를 원래 목적으로 했는데 영재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막 이런 친구들이 또 있다 보니까 또 막 정신없이 준비를 좀 하는 과정에 좀 약간 뭐 영상을 찍고 이러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을 올려야겠다 생각을 했던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상담을 오셨던 부모님하고 있었던 상담 내용 중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부분에서 뭔가 제가 좀 약간 드리고 싶었던 말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한테는 다른 부모님들도 좀 이 내용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냐? 아시겠지만 저는 영재고 입시를 거의 목표로 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이제 아마 수업하시는 분야나 어떤 목적이 다 조금씩 다르실 수 있는데 저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영재학교 입학을 목표로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뭐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을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셔서 되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첫 번째가 항상 그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이 영재고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어머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계신데 일단 이게 맞을까요? 라는 질문의 첫 번째 의미는 이거죠. 우리 애가 영재고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느 누구도 학생을 좀 가르쳐 보고 나서 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똑똑하고 재능도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목표로 하는 학교가 좀 높은 영재 학교, 저희 속된 말로 하는 그 상위권 영재고 학교면은 선생님도 이 부분은 장담하기는 어렵거든요. 저도 이제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정말 뛰어난 학생들은 어머니 이 친구는 영재학교가 거의 웬만하면 합격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목표하는 또는 지원하는 학교가 높은 학교일 경우 또는 이 학생이 뭐 학교 시험 보러 가가지고 조금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어머니들도 영재학교라는 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무조건 된다 또는 확률이 높다라고 단정 짓기 어렵구나라는 건 많이들 아세요. 근데 우리 아이 영재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합축된 내용 중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안 될 수 있다는 건 부모님도 받아들여요. 근데 안 됐으면 영재학교가 안 된 다음은 어떡하죠? 라는 게 이제 진짜 좀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영재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수학하고 과학 쪽에 굉장히 이제 몰두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보통 주요 과목이라 부르는 뭐 국어, 영어 뭐 이쪽 과목도 좀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를 하다 보면은 저희 보통 뭐 도덕이나 뭐 아니면 뭐 음악 미술 체육도 있고 그런 나머지 과목들을 공부하고 내신 관리할 수 있는 틈이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 애가 영재학교가 안 됐을 때는 그럼 뭐 과학고를 쓴다. 근데 만약에 과학고도 안 되면 그럼 우리 아이는 일반고를 가거나 아니면 뭐 전국 단위, 지역 단위 자사고를 가게 될 텐데 그럼 그때 가면은 수학, 과학은 뭐 잘하겠죠. 많이 했으니까. 근데 나머지 과목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밀릴 텐데
그럼 결국은 내신이 불리해지고 나중에 수능 보고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 뭐 내신해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대학을 가는 데는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막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부모님의 경우는 좀 현실적인 말씀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첫 번째, 학생이 중학생인 경우는, 네, 학생이 중학생인 경우는 제가 부모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요. 중학교 1학년이 끝나는 2학년이 되기 전까지 1학년 과정까지 영재고 과학고 쪽에 공부를 시켜보시고, 이 아이가 영재고 쪽이 이 아이하고 정말 맞는다, 또는 영재고 과학고 쪽 공부를 좋아하고 또는 이쪽에 확률이 좀 있다 한다면 2학년 때부터는 사실상 영재고 과학고 쪽으로 그냥 쭉 준비해서 가는 쪽으로 가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해보니까 솔직히 얘는 영재고 과학고를 갈 만한 어떤 재능 또는 그 정도의 노력 이런 게 좀 불안해,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건 선생님들이 솔직히 얘기를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될 때쯤에 영재고 준비를 하다가 영재고 쪽을 포기하고 그냥 뭐 전체적으로 자사고라든가 전국 단위 자사고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학생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전과목 내신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내신 만점을 위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까지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의대 라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죠? 의치대 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수능까지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전 과목 내신 확실히 잡아가면서 수능까지 바라보고 간다, 이런 식의 공부를 했을 때 중학교 1학년까지 막 영재고학고 위주로 수학 공부하다가 잠깐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 그때 돌려도 늦진 않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돌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은 어찌 A를 받아왔을 텐데, 문제는 실제로 의대 라인을 공부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미 중학교 2학년 중후반쯤 가면 고등 내신에 관련된 공부까지 이미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친구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여름이 넘어가서 이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으니 중학교 2학년 정도 시작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험을 감수하고 결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들한테.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영상을 켰던 이유는 이거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러세요. 이 영재고학고를 준비하는 게 결국은 안 됐을 때 얻는 리스크가 너무 강하니 그냥 애초부터 약간 내신 위주로 공부하면서 좀 멀리 보고 이 일반고나 아니면 뭐 자사고 쪽을 생각해서 내신하고 수능 쪽 위주로 공부하면서 가는 게 오히려 아이한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정말 똑똑한 친구인데 아이의 부모님이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인데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영과고 라인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부터 중등 고등 내신 확실히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낫겠다. 뭐 의대 쪽도 의대를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나중에 뭐 아이가 이공계로 가겠다고 하면 그때 가가지고 대입을 갈 때 카이스트나 아니면 뭐 서울대 이쪽 공과대학 쪽으로 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시키시는 경우도 많고, 이게 부모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선택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영과고 라인을 탈 것이냐, 영과고 라인은 안 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그냥 뭐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 위주로 갈 것이냐 막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되게 많이 말씀하시죠. 선생님 자녀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정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 아이가 영과고 대비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과 아이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겠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무조건 이걸 시킬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왜 이렇게 말하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선생님은 영과고 수업을 위주로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쪽에 대한 어떤 생태는 잘 아실 텐데 약간 내신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내신 좀 잘 받고 해서 수능 봐가지고 인류대학 가는 그쪽 라인은 잘 모르시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네. 저는 실제로 내신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의치대 쪽 보내는 라인을 제가 직접 가르치진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등 수능 뭐 파이널 이런 거를 공부시키라면 시킬 수는 있는데 그거를 주로 하신 분과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는 완전히 천지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 라인을 직접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왜 우리 아이의 경우는 저는 무조건 뭐 영과고 라인을 일단 태울 겁니다라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아이가 진짜 진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 제 생각에 제 기준에 중학교 2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면 그때는 아이한테 영과고 라인 타라고 강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때는 아이 상태나 진로를 상황을 보고 영과고 라인을 할지 아니면 일반고 쪽 내신 위주로 해서 수능까지 생각해서 갈지 이거를 제가 그때는 좀 고민을 할 텐데 아직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학교 1학년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저는 무조건 영과고 라인을 태울 거거든요. 왜냐면은 영과고 공부를 시켜보면 제가 이제 저희 학원 자체가 영과고 공부하는 친구들만 오는 학원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고 공부에 대해서 스스로 막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한 아이들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행복한 선생님인데 제가 공부를 시키면서 공부를 안 해서 고민을 하는 학생이 너무 열심히 안 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 이게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학생이 나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는데 얘가 너무 안 따라와 주면 선생님이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힘들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막 친구들은 막 진도가 쭉쭉 나가는데 얘만 떨어지면은 막 내가 얘를 막 관리 못 해준 것 같고 부모님한테 전화 드릴 때도 막 죄송하고 이런 약간 선생들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한다면 이게 합격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초등학교 뭐 한 고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정도 된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영재고에 합격할 수준 또는 그에 준하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경험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공부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걸 배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린 아이들은 선생님이 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 복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잘 안 와닿아요. 선생님은 말로 설명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직접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 건 아니거든. 근데 옆에 친구를 보니까 얘는 맨날 뭐 노트 필기를 막 빨간색 파란색 막 선을 그어가면서 뭐 노트 필기를 하고 있고 문제 틀린 거를 제가 다 노답 노트에 막 작성을 하고 막 이러고 있어. 우리 반에 제일 잘하는 애가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그거를 이렇게 곁눈질로 흘끔흘끔 보고 주변 친구들 하는 거 보면서 그걸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돼서 제가 야 10분 쉬었다 할 거니까 자 10분 쉬자 하고 나가면은 애들이 와 하고 놀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한두 명 학생이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 그러니까 쉬는 시간 끝나고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할 문제를 미리 펼쳐놓고 미리 보고 있어요. 어떤 언더 문제를 풀 거고 내가 이 여기서 뭐뭐뭐 질문해야지를 이게 다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잠깐 나 좀 약간 쉴까 했던 애가 쓱 보니까 다른 친구가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다시 안 씁니다 이렇게. 자기도 그 체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환경에서 공부를 해보면 다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뭐 제가 저희 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근데 예를 들어 저희 딸이 이제 그런 영재고 대비반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희 딸 입장에서는 공부를 정말 내가 열심히 난 똑똑해 머리도 좋고 엄마 아빠가 막 공부 잘한다 그랬고 주변 사람도 너 똑똑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영재고 공부하는 애들 팀에 딱 와보면 자기의 실력이 솔직히 별게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애가 있고 그 잘하는 애를 보고 있으면 진짜 어마어마해. 그러면 사람이 좀 약간 물론 여기서 이제 아이들마다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런 친구들 보면서 나는 못하겠어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좀 머리가 똑똑한 친구들은 그걸 보면서 그걸 이기고 싶어요. 나도 경쟁에서 저 친구 한번 이겨보고 싶고 진짜 똑똑하다고 하는 그 친구 내가 한번 정말 실력으로 한번 이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이 똑똑한 친구들이.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친구를 이겨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 친구가 잘하는 걸 보면서 그걸 흉내도 내보고
공부하는 거를 보고 나도 이렇게 공부해야지. 그리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 누구는 몇 시까지 공부해요? 물어봐요. 그러면 걔는 새벽 2시쯤에 나한테 카카오톡으로 질문 보내던데? 그러면 저도 2시까지 할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결국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바라보는 아이가 공부를 해서 뭔가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대해 도전해서 성공한다, 입학한다. 우리는 결과론적인 부분에 되게 집중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영재고로 가고 못 가고는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아이라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멍청하다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한다고 무조건 못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영재고 수업이 딱 끝나고 졸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올해도 졸업한 아이들이 있지만 졸업하는 아이들을 제가 딱 바라봤을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얘네들은 영재고 입시 끝까지 자기가 탈락을 해서, 그러니까 입학을 해서 가는 아이가 있고, 탈락해서 결국은 영재고 입시가 좌절돼서 과학고 쪽으로 가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 뭐냐면, 아, 얘네들은 나중에 결국은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할 거구나 라는 게 좀 느껴져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그동안 했던 공부나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들이 지나왔던 시간들에서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목표는 어떻게 세우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주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목표까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계획해서 가야 된다라는 걸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성공을 못했어도 다음 목표를 다시 잡고 또 그거를 위해서 도전을 하더라고요. 영재고를 탈락했는데, 영재고 탈락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멘탈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초점이 없어요. 애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멍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멍한 건 좋은데 언제까지 멍할 건데?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넘어지는 것도 괜찮아.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걸 배우는 거니까 빨리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넘어졌으니까 와, 지금 오늘 하루는 멍 때려도 좋고, 오늘 하루 나가서 신나게 놀아도 괜찮다. 아니면 이틀 3일을 놀아라. 그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아도 괜찮은데, 그 끝에는 결국은 내가 다음 목표를 빨리 만들어 놓고 그걸 위해서 다시 도전을 해야지. 다시 도전 준비에 대해서 막 해야지. 그냥 멘탈 나갔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있지 말고 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을 빨리 일어나서 달려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할 건데, 도전했다 실패했을 때 빠르게 자기 위치로 다시 복귀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크게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목표를 향해서 더 빠르게 또는 꾸준히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근데 아이들이 그걸 되게 잘해요. 이제 물론 그것도 개인차는 있어요. 학생들의 성격이나 이게 개인차는 있지만,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영재고 입시가 좌절돼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 선생님이 너 합격 못해서 뭐 이렇게 위로 말을 전달하기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괜히 이제 말을 끝냈다가 얘가 이제 되게 슬퍼할까봐 좀 주저하게 되는데, 아이가 딱 다음날 와서는 저 과학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들었을 때, 아, 얘는 진짜 나중에 뭐가 돼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빨리 다음 거 해야죠. 뭐 지금 뭐 제가 멍 때리고 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건 안 됐으니까 다음 거 빨리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내적으로도 되게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끼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거에 대한 과정 자체가 이 아이들이 되게 이제는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는 성공하고 하는 거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습득이 된다는 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아이들이 영재고나 과학고, 영재고 과학고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루기 어려운 뭐 외고도 좋고 국제고도 좋고 뭐도 좋으니 내가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학원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진짜 이제 배운 게 그거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뭐 그 성공 또는 실패, 그로 인한 앞으로의 너네들의 삶의 방향,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계속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시면 제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상담하러 오신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부모님들이 궁금한 건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 애가 영재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우리 애가 영재고 갈 수 있나? 과학고를 가야 되나? 지금 당장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수학을 하는 게 맞나? 과학을 하는 게 맞나? 이게 궁금하신 거지. 아이들이 이런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고 얘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부모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이 얘기를 좀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말하니까 꼭 연가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연가고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뭔가 뚜렷한 목표를 갖다 놓고 그거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렇잖아요. 도전이라는 건 결국은 이루기 어려운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과 또는 어떤 고난과 이런 것들을, 그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건데,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운동이나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이라면 대회에 나가서, 그죠? 선수 대회 나가서 1등을 하다가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는 평범한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입시가 그런 도전이 아닌가. 근데 저희가 보통 말하는 대입은, 좀 제가 지금도 느끼기에는 그 대입의 결과는 그 사람의 어떤 인생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고, 그 대입의 도전을 인생의 최초의 도전으로 경험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제대로 된 도전과 실패를 경험해 볼 어떤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뭐냐면, 영재고도 하고 과학고도 하고 하면 고등학교 입학 때 벌써 2번을 하는 거고, 이 친구들이 보통 KM이나 이런 경시대회도 막 나가거든요. 그런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해보고 또는 입상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친구들은 대입 전에 여러 번의 도전들을 하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고를 가서 대학교 입학을 하는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고등학교를 갈 때 일반고의 경우는 시험을 봐서 가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있어서 정말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의 도전은 결국은 대입인데, 그게 인생 최초의 도전이 되지 않나. 근데 그 인생 최초의 도전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방향이 너무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류대를 간 친구와 그러지 못한 친구의 어떤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솔직히 말해서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최초의 도전에서 그런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어리지만 인생의 어떤 자기의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의 도전이나 아니면 되게 열심히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서 뭔가 하나라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영재고 도전하는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너무 어려워, 문제도 힘들어, 친구들은 다 잘해. 그랬을 때 아이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부모로서 아이가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내 아이가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것도 좋겠지만, 똑똑한 내 아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를 만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기기 힘든 친구를 만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1등을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거기에 목말라 하는 게 결국은 내 아이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재고나 과학고 준비하러 온 친구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결과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이 안에서 살아남는 걸 목표로 하라거든요. 제가 10명 데리고 시작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G1 첫 번째 단계부터 영재고 데뷔반이 6단계까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10명대로 시작하면 6단계 갔을 때는 2명 내지 많이 넘으면 3명 남아요. 7명 정도는 사라진 거예요, 중간에. 이제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거나 아니면 다른 학원을 옮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학생이 한 2~3명이 남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이 그만둘 때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어머니 혹시 영재고 도전을 그만두시는 건지, 아니면 영재고 도전은 할 건데 다른 학원을 옮겨가는 건지. 전 다른 학원을 옮겨간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좀 편해요. 그럼 가서 잘하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선생님 우리 애가 너무 공부도 안 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이유로 영재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시면, 이게 다 제 탓인 것 같고 제가 얘를 관리를 못 해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그런 도전을 하면서 살아남는 게, 이 안에서 내가 도태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이 힘든 과정을 끝까지 견뎌내서 영재고 시험을 보러 갔다 까지만 해도, 합격을 못 하더라도
이미 그 시간 동안에 이 친구는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이미 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막 멋진 막 그죠? 막 영재고 도전해야 될 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개설하면서 부모님들이 사실 거의 타겟층인데 부모님들을 타겟층으로 해서 막 영재고에 준비하는 과정 얘기도 하고 수업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좀 많은 학생들이 영재고 과학고에 도전했으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도전했으면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되게 좀 불손했어요. 뭐냐면 제가 영재고 준비를 하는 선생이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영재고 입학은 신분 상승의 기회라는 게 제가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할 말은 좀 아니긴 한데 이게 신분이란 말 자체가 좀 지금 우리나라에 맞나라고 얘기를 선생님께서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하긴 좀 그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한테는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영재고를 입학해서 졸업하고 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해서 나중에 대학교 가고 하는 친구들은요. 정말 뭐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개천에서 용 났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럴 정도로 결국은 이제 가정 환경이 일반적이고 평범했던 가정 환경에서 공부했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재고를 거쳐서 대학을 가고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가면은 좀 약간 정말 잘 나가는 친구들이랑 그냥 당연스럽게 동문이 형성되고 그 친구도 그런 어떤 부류의 대열에 합류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영재고 입학은 신분 상승의 기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더 나은 또는 다른 일반적인 학생들과는 다른 그런 경험을 우리 아이한테 시켜주는 게 장기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좀 좋지 않나. 그죠? 물론 이제 영재고 준비랑 과학고 준비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선생님이나 학원을 찾기 어렵다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일반적인 평범한 다른 아이들도 모두 하는 그런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 가는 것보다 그래도 뭔가 아이에게 있어서 목표 의식도 생기고 또는 뭐 도전을 해보고 또는 좌절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하는 그런 삶이 그 친구한테 나중에 그 친구가 그 학생이 성인이 됐을 때 본인의 어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삶의 모습이 좀 더 다이나믹하지 않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까를 생각할 때 그냥 선생님이 풀란 문제 풀고 선생님이 시험 본다니까 시험 받고 그래서 내 성적 나온 대로 대학 갔고 이렇게 살아온 친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막 밤새 커피 쏟아가면서 공부도 해봤고 또 너무 힘들어서 뻗어서 다음날은 일어나지도 못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친구를 이겨본 적도 있고 져본 적도 있고 그랬던 사람이 결국은 성인이 됐을 때 뭔가 나의 삶을 이렇게 설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앞서 나가거나 또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진취적인 거를 도전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영재고등학교 준비를 하는 거를 되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혹시나 아직 우리 아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가 고민이 되신다면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영재고과학고를 준비하고 공부시키는 거에 대해서 합격할까? 못할까? 이거 하다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좀 약간 현실적인 생각도 해보시고 또는 한편으로는 이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네. 제가 진짜로 부모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예요, 이게. 근데 상담 오신 부모님한테 한 시간씩 붙잡아 놓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생각보다 되게 똑똑해요.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와서는 얘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왔는데 근데 우리 애는 좀 평범하고요.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막 그렇게 재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라고 뭐 겸손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아이가 그냥 정말 평범한 경우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랑 수업을 해보면
얘가 받아들이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거죠. 집에서 보여주는 아이의 모습과 학원이나 학교에서 보여주는 아이의 모습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셨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는 아니어도 얘가 영재고등학교를 준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더라도 그냥 경험 삼아 한번 해볼래? 했을 때 아이가 해볼게 하면은 한 번 정도 경험을 시켜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도 본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세계도 있네 라는 걸 경험해보고 나는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아이들의 어떤 진로나 또는 어떤 공부를 시킬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재고 준비하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는 영상을 또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또 이제 영재고 준비하시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오신 신입생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어떻게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좀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학원을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엄청나게 막 잘 돼서 아이들이 엄청 많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계속 지내올 수 있었던 게 이제 부모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직접 저희 학원 어머니들한테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싶지만 그럼 또 제가 좀 쑥스러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